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잔인한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50도 넘게 치솟고 맨홀 뚜껑에 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들끓었으며 지중해가 불타올라 세계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7월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거라고 세계 기상기구는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체감온도 35도까지 올랐고 낮 최고 기온이 37도 넘게 치솟은 지역들도 있었는데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더울 전망입니다. 먼저 이혜선 기자입니다. 한껏 달궈진 쪽방촌 골목. 더위를 잡으러 소방관들이 나왔습니다. 2시가 제일 더울 때잖아요. 주의보 이상 떨어지면은 매일 나와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라도 뿌릴 수 있는 골목이 칸칸이 나뉜 비좁은 방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주는 선풍기 열나봐요. 선풍기가 더 못해요. 왜요? 밖에 있는 게 더 낫지. 2층에는 쪄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시원하지. 2층에는 껍데기 벗겨지고. 누구든 꺼내갈 수 있게 생수 냉장고를 채워놓습니다. 물 한 병 꺼내 들고 나무가 우거진 공원에서 한낮 더위를 피합니다. 또 할머니가 혼자 사니까 에어컨은 있어도 못 틀고 있어요. 물 주니까 또 물 타먹으려고 한 바퀴 돌고. 상인들은 덥다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습니다. 보세요. 불을 3개나 안고 있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집에 가면 신내가 나, 신내가. 근데 이렇게 덥다고 장사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잖아. 음식이 상할까 그때그때 조리하는 손만 더 바빠집니다. 기상청은 이런 더위가 태풍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몰고 온 적도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풍 역시 비슷한 경로로 올라와 다음 주까지는 전국이 열기에 갇힐 걸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주 초의 더위는 절정에 달해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되자마자 공영방송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맡는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고 윤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을 거쳐 대외협력 특보를 맡았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지난 5월부터 이 후보자 내정설이 돌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찍이 인사검증을 끝내고 지명 시기만 저울질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받은 첫날 신뢰받는 공영방송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가 골몰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 아닙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 지배입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시작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연일 출렁였는데 특히 대표주인 에코프로 관련주는 예측이 안 될 정도로 널뛰기를 했습니다. 회사 임원들까지 주식을 처분하고 나섰고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 시황판에선 2차 전지 테마주들이 대부분 빨간색으로 칠해졌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로 불리는 에코프로는 어제 20% 가까이 폭락했지만 오늘은 12% 반등했습니다.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 BM도 17% 넘게 떨어졌다가 다시 8% 올랐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시가총액 10위 안팎인데 이 정도 대형주의 주가가 20-30%씩 널뛰는 건 쉽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제 이 2차 전지는 약간 도박에 가까운 장이 펼쳐져서 예전에 코인 시장과 똑같은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 반해 또 있는 사람이 있으니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가격은 어떻게 보면 울고 웃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논의가 돼버린 것 같은. 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인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 열흘간 LG화학, 삼성전자를 제치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유망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는 맞는데 개별 회사들을 보면 낙관적인 가정을 넣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과열 신호도 감지됩니다. 당장 에코프로 BM의 사장과 부사장, 상무 등 임원 7명이 줄줄이 에코프로 BM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에코프로 주식을 사들였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어제 한꺼번에 팔아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번엔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차까지 뺏긴 남성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니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서초경찰서 주차장입니다. 대부분 경찰과 민원인들의 차인데요. 이 차는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해 수차례 적발된 운전자의 차를 경찰이 압수해 세워둔 겁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CCTV입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립니다. 차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트럭이 앞에 서 있는데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91%나 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3배가 넘습니다.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습니다. 2010년 처음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2012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겁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달부터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압수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압수는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8일 만에 결정을 뒤집어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면서 영장을 내줬습니다. 차량을 압수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